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끝없이 사들이더니 276% 폭등, 난리난 회사라는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를 모방한 이 한국판 스트래티지, 이 상장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놀랍게도 엄청나게 이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고, 이 기업들의 지금 이제 그 상황들과 그리고 투자의 주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 기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끝없이 사들이는 기업, 그 중에 이제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비트맥스라는 기업이에요. 몇 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제 한국판 스트래티지를 표방하는 코스닥 기업이라고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사들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상승률이 꽤 많이 나왔었죠. 지금은 상승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지금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오기도 해요. 근데 뭐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이제 급하게 상승을 해서 하여튼 상승률만 해도 거의 지금 여기서 나온 건 276%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주요적으로 스트래티지처럼 매수를 해서 비트 매수로 이 주가를 부양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실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적으로는 계속 이제 적자 규모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었는데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주요적으로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4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근데 왜 비트맥스는 계속 적자고, 지금 몇 년째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 자금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지? 어떻게 이 전환사채가 발행을 해서 자금이 또 들어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스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전주가 따로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맥스트에서 사명을 바꿔서 비트맥스로 이제 과거 메타박스 대장주로 꼽히던 회사였다고 해요. 근데 2021년 코스닥 상장 후 시가총액은 8천억 원에 육박했지만 메타버스 사업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시총은 500억 원대로 이제 쪼그라들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수합병 큰손으로 불리는 이 김병재 플레이크 회장에게 매각이 됐고 가상 자산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김 회장은 경남제약이나 라이퍼플렉스 등 여러 기업 인수와 매각을 통해서 차익을 거둔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이런 전략을 3월 이후부터 계속 이제 추진하게 돼요. 최근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시비를 찍어서 이 중 900억 원의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M&A 시장의 큰 손으로 유명한 이 원영식 오션인 W 회장 측이 시비자금 전액을 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이 오션인 W 회장 측, 이 원영식 회장이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시비자금 전액을 댔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형식 일가, 매전인 투자, 다시 분나. 2025년 3월 22일부터 이 비트맥스 쪽에 계속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기사 보시면. 단순 투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매자닌 투자라고 해서 이 원형식 전 초록
초록뱀 그룹 회장 일가가 메자닌 투자로 다시 돌아왔다. 주가 조작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원 회장 일가는 과거 메자닌 투자 중단을 약속했으나 이번에 다시 투자에 나서면서 그들의 투자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은 이 메자닌 투자로 꽤 이제 이름을 알렸던, 그리고 투자 수익을 얻었던 사람인데, 주가 조작 혐의로 한번 논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메자닌 투자라는 것들을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비트맥스에 투자를 하면서 메자닌 투자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원영식 이 초록뱀 그룹 회장 이분하고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특수관계자로 이제 원영준 씨가 있고요. 원영준 씨는 이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이라는 요 회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이제 뭐 손자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엮여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주요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보면 이제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의 지분 100%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이 원성준 씨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아름드리 코퍼레이션을 통해 이 오션인 W와 USC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엔 이걸 이제 통해서 오션인 W를 지금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맥스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원 전 회장 일가가. 그래서 비트맥스를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를 계속 해왔었고, 여기에 인류에 이제 12라는 것들을 발행을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250억 규모와 이제 150억 규모로 이제 납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체, 쩐주는 결국에는 이 원 회장 일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트맥스에.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왜 비트맥스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결국에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사전에 어떤 합의가 있었을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죠. 이런 부분이. 메자닌 펀드라는 거 이제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메자니라는 건 이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예요. 근데 메자닌 펀드라는 것도 이제 채권이나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사채, 나중에 이제 채권인데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으면서도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그 폭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투자라고, 중간 위험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메자닌 투자 펀드라고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주요적으로 원영식 일가가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통해서 비트맥스에 투자를 했던 거고, 비트맥스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했던 거예요.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하면서 이런 전략으로, 지금 스트래티지 전략으로 수익을 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다른 곳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KT 계열사에 있던 이제 보안업체인 이니텍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회사 최대 주주도 이 원 회장 측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고, SJ1차 홀딩스가 인수 과정에서 오션인 W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원 회장이 이제 가상자산 기업을 표방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쩐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비트맥스뿐만 아니라 이니텍에도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니텍도 이제 보안 업체인데 이 업체는 그나마 이제 매출액은 있어요. 뭐 완전한 이제 적자를 보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튼실하게 주가도 뭐 나쁘지 않아요. 계속 잘 횡보를 하고 있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한번 여기서 2025년에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뭐 크게 상승은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브릿지바이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9년 신약개발 회사로 코스닥 시장에 기술통 내 상장한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패에 따른 저작자 누적, 상장 폐기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는데 미국 가상자산 투자사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면서 코인 테마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이 브릿지바이오라는 기업은 오는 30일 파라텍시스 측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송 유상 증자를 실시하고 5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브릿지바이오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여기 파라텍시스라는 이 회사에. 파라텍시스라는 게 이제 외국계 그 회사, 투자사라고 좀 보여지고, 가상자산 투자사. 근데 여기 파라텍시스 코리아를 이제 설립하고, 이 브릿지바이오 최대 주주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뭐예요? 가상자산 투자사. 결국엔 뭘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입하기 위해서 이 회사 지금 매입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파라텍시스 홀딩스가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인수를 위해 1950만 달러를 추가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식 회사와 255억 원 규모의 이 투자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 회사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름도 어려워요.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계속 적자를 냈던,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이 계속 연구를 해서 어떤 임상의 실험 성공해서 그 상품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보통은 힘들어요. 확률이 너무 낮아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외국계 투자사가 최대 주주로 이제 매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일부 투자가 들어와서. 근데 결국에는 이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트레저리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트레저리 기업, 비트코인을 이제 확보하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 파라텍시스 홀딩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급상승하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계속 상한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 테마, 결국에 요즘에 테마예요, 테마. 근데 암호화폐에 관련된 테마면은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는 요즘 흐름이 됐다. 중요한 테마가 됐다. 이런 테마주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급락을 한순간에 또 여기서 쭉 내려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시고, 이런 거 투자는 잘 모르시면 투자는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돼요.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은 관심들이 이제 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상장사들, 결국에 암호화폐 상장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주요 테마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테마를 넘어서 이제 핵심으로 가야 되고,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닷컴 버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식에 이제 버블이 끼면서 그냥 뭐 암호화폐 뭐 관련된 기업이면 그냥 이름만 있으면 그냥 막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상승 흐름을 타면 기분 좋게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한번 꺼지면 닷컴 버블 꺼졌을 때처럼 진짜 폭락할 수도 있다. 뭐 90%까지 폭락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회사
신약 개발 회사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앱트로 뉴로 사이언스 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도 지열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데 이제 가상자산 업체로 변신을 한다라고 또 선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각자 상장사들이 지금 한국의 스트레티지를 표방해서 이제 몸값 띄우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기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계속 적자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 회사들은 대부분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벗어나고자 새로운 길을 뚫고 가는 건데 이제 비트코인 매입이 그거 주요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자기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건 없고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주가를 띄우는 이런 형태의 그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세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게 자금의 이제 차입금으로 대부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본질적인 가치와 관련 없이 여기서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걸리겠지만 그런 거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 변화들을 한눈에 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번 랠리서 18만 달러 간다. 엔터페어로 초강세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유명 투자자이자 이 골드 부이온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인 댄 타피에로가 비트코인이 이번 강세장에서 18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는 이제 컵 앤 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술적 구조가 상방 돌파를 예고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5천 달러대를 돌파하면 패턴이 완성되어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컵 앤 핸들 패턴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트레이딩 샷의 분석을 가져봤는데요. 컵 앤 핸들 패턴은 뭐냐면 뭐 예전에 이제 컵 모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손잡이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컵 모양이 한번 나오고 핸들 모양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급상승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들 이제 나왔던 패턴들이고 이게 이제 상승하기 전에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일봉상으로 지금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엄청난 상승량이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은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거반 핸드 패턴 보시고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지금 6,789억 원 순이익 14일 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이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물 ETF 그리고 14개 상장사가 760억 달러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충격에도 지금 완전히 회복을 했다. 미국 증시가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그 전으로 그냥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관세 때문에 이제 하락하거나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급락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다. 결국에는 안정을 찾으면 다시 또 반등을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에 암호화폐도 결국에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죠.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거의 다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암호화폐 기업 주식이 이제 알트코인 시장을 성장을 압도하고 있다. 성과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사이클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알트코인들은 빌빌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오히려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들. 근데 요거는 이제 시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주식이 먼저 상승하고 나중에 알트코인이 뭐 갈 수도 있는데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 비트코인 20억 달러 보유 수익만 1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는 내용이요.
결국에는 예전에 한번 테슬라가 이제 스페이스X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적이 있고, 그걸 팔지 않고 이제 일부를 매각을 했었지만, 그걸 계속 이제 15억 달러는 들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20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고, 엄청난 차익, 15억 달러의 평가 차익까지 얻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결국엔 다 수익이 났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시총이 2.1조 달러로 구글도 추월해서 세계 6위 자산, 금을 포함한 거예요. 금을 포함해서 세계 6위 자산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을 제쳤어요. 구글, 비트코인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구글을 제치린다? 이런 거 진짜 말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코인베이스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타임즈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0위에 선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 주가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결국에는 주요 사업이 되고 있다. 산업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걸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코인베이스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금융연구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1000만 명 시대 제도화 기대라는 기사를 내놨어요. 결국엔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결국엔 사용자 수를 보면 알잖아요. 국내 거래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장입니다. 지금 이런 시장, 가상자산 투자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 보면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하는 이유들, 포모 탓도 크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새로운 투자 경험도 하고 성장 가능성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막 지금 따라 사는 시기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래도 뭐 크게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포모가 오는 시기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진중하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은 척.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정고점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포모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